하빈은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암비의 그룹 면접을 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이자 하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비는 옷장으로 옷을 골랐습니다. 흰색 셔츠에 단정한 H라인 스커트를 매치했습니다. 검고 긴 머리는 윤기나게 빗어 넘겨고 두 눈은 결의에 찬 듯 빛났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서기 전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기분이었습니다. 하비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해줄 작은 장신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다가 구석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사파이어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하비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그러니까 수연 어머니가 이 목걸이를 한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걸이의 고풍스러운 디자인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면접에 이 목걸이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파이어의 푸른색이 단정해 보이기도 했고 어쩌면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비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어 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암비엣 그룹 건물은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높은 유리창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로비를 바쁘게 오겠습니다. 하비는 손에 쥔 이력서를 꽉 쥐고 심호흡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대기실에 들어선 하비는 긴장을 풀려고 했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면접자들도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얼거리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비 씨. 이름이 불리고 하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면접관은 인사부장이 아니라 암비엣 그룹의 황남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황남 회장은 노련한 사업가로 날카로운 통찰력과 결단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채용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드물었는데 오늘은 하비를 직접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하비 씨, 앉으세요. 황남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하비는 그의 시선이 자신의 목걸이에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남 회장은 하비의 목걸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과 싸우는 듯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습니다. 그 목걸이.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디서 구했습니까? 하비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사파이어 펜던트를 만지작 걸렸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 수연 씨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래된 상자에서 찾았어요. 하비의 대답에 황남 회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마치 기업의 리더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감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목걸이 내 딸아이 겁니다. 면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걸이를 내려다보고 다시 황남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따님이라고요? 황남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내 딸은 납치당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목에서 내 딸의 유품을 보게 되는군요. 하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줄 알았던 목걸이가 실종된 딸의 것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하비는 황남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일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비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황남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하비는 침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연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수연 어머니는 하비가 버려진 아이였고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비는 한 번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어릴 때 입양했다고만 알고 있어요. 하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황남 회장은 하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죠. 진실을 찾는 것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비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왔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일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하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묘한 면접이 끝나고 하비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암비엣 그룹 건물을 나섰습니다. 단순히 중요한 면접을 본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내 딸아이 겁니다. 황남 회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비는 손으로 사파이어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행운을 빌기 위해 착용했던 목걸이가 이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만약 황남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수연 어머니는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자신이 정말 실종된 딸이라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비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하비는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황남 회장의 딸, 황마이의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의 모든 기사가 삭제되거나 간단하게 언급만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왜 이렇게 조용히 묻혀 있을까요? 정보를 찾을수록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비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수연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하비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골목길 안에 있는 아담한 집, 지난 24년간 하비가 자란 곳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늘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집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수연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늘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맞아주던 어머니. 하지만 오늘은 하비는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엄마. 하비는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수연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행주로 손을 닦으며 돌아보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왜 묻니? 하빈은 어머니의 반응을 살렸습니다. 수연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거나 질문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숨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면접에서 암비엣 그룹 회장님이 이 목걸이를 알아봤어요. 하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실종된 자기 딸 거라고 했어요. 수연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하빈은 다시 한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말해줘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수연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듯했습니다. 그래. 말해줄게. 그리고 수연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실 내 친엄마가 아니야. 하빈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나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성이라는 남자가 찾아왔어. 그는 나에게 갓난아기를 맡기며 친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어. 그게 저예요. 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나는 너를 내 딸처럼 키웠어.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상처받을까 봐. 하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럼 제 친엄마는 누구예요? 수연 어머니는 고개를 주었습니다. 나도 몰라. 성이라는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내 친엄마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 하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은 풀렸지만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성이라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친엄마는 자신을 버렸을까요? 엄마, 고마워요. 하빈은 수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수연 어머니는 하빈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너는 내 삶의 전부야. 하지만 하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 친엄마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하빈은 민과 함께 다시 암비엣 그룹으로 향했습니다. 황남 회장을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회장실에서 하빈은 황남 회장에게 수연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황남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하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 내 딸을 납치한 사람이 바로 내 전 부인이었다니. 이 회장님, 성이라는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민이 물었습니다. 황남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야. 하지만 그를 찾아야 해. 그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을 거야. 하빈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이라는 남자를 찾고 자신의 친엄마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하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과거를 찾고 제 가족을 찾을 거예요. 황남 회장은 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찾자. 내 딸, 황마이. 하비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들었습니다.
황마이. 이제 그녀는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며칠 후, 하비와 미는 성이라는 남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유령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는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하비 씨, 이 사진을 보세요. 미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사에는 20년 전 안비엣 그룹의 비자금 사건이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기억나세요? 하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비엣 그룹의 부회장이었던 강이라는 사람이 구속됐었어요. 미는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강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본명은 강성입니다. 하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성. 수연 어머니가 말했던 그 남자, 성과 같은 이름입니다. 설마. 하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비엣 그룹의 부회장이었던 강성이 자신의 납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강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복역 중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민의 대답에 하비는 절망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했던 강성이 이미 죽었다니. 하지만 하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이 죽었다면 그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비와 미는 강성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성의 비서였던 최라는 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는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비의 간절한 눈빛과 진실을 알고 싶다는 호소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강성 회장님은 황남 회장님의 전부인, 그러니까 란 씨의 사주를 받고 황마이 양을 납치했습니다. 최의 말에 하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엄마, 난이 자신을 납치하라고 사주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하비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란 씨는 황남 회장님은 증오했어요. 그의 재산을 빼앗고 그에게 복수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황마이 양을 납치해서 황남 회장님은 괴롭히려고 했던 거예요. 하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친엄마가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강성 회장님은 황마이 양을 란 씨에게 넘기지 않았어요. 최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황마이 양을 수연 씨에게 맡기고 란 씨에게는 황마이 양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비는 놀랐습니다. 강성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강성 회장님은 황마이 양을 진심으로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란 씨의 소나기에서 황마이 양을 구하고 싶었던 거죠. 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란 씨에게 모든 것을 들키고 말았어요. 란 씨는 강성 회장님은 협박했고 결국 그는 비자금 사건의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어요. 하비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엄마, 나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을 납치했고 강성은 그런 자신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비는 강성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묘비 앞에서 하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구해줘서. 하비는 강성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친엄마의 손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비는 자신의 진짜 가족, 황남 회장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겠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비는 하늘에 있는 수연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강성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속삭였습니다.